창원인 정수환은 정치법제위원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및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재의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의 강간죄 처벌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을 할 경우를 기준으로 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폭력을 당했어도 형법이 인정하는 성폭력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어도 그걸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를 받거나 거꾸로 수사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범죄 특성상 증거를 들어 입증하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은 사람의 기억에 따른 사건 진술이기 때문에 증거로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가해자 측에서는 이런 현실을 악용해서 피해자를 무고 가해자로 몰아가는 일이 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9개의 여성인권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무고 고소 중 82.6%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료되었으며 기소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연대회의가 전국 131개 성폭력 상담소 중 66개의 상담소를 2019년 1월부터 3월간 이루어진 강간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030명의 유사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 사례 중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 발생한 사례는 735건으로 7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주로 성폭력 피해 사례는 상습적인 위협이나 고립된 상황, 피해자가 벗어나기 어렵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저항을 포기하는 사례와 피해자를 속이거나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력한 상태를 이용한 사례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도 성폭력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쉽게 제압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투 운동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 피해자의 인사결정권이나 지위 등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성범죄 양형 기준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약한 상태이며 디지털 성범죄나 점점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성범죄 등은 양형 기준조차 제정되지 않아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와 같은 국제재판소들은 국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성적 행위를 기소하고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2018년 3월 우리 정부의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판례에서는 실제로 적용되었던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어 형법상과는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 성행위를 할 때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행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97조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 가해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숨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은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